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8명으로 2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비수도권 집단 감염이 이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0세에서 52세를 대상으로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어제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에 차질을 빚어서 또 접속 오류를 일으킬까 우려됩니다. 청해부대 장병 전원이 오늘 귀국합니다. 정부는 장병 전원을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입원 환자 10명 가운데 6명꼴로 백신 2회 접종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이트클럽이 확산에 온상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영국 정부는 나이트클럽을 다시 닫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48개 주에서 일주일 새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늘었습니다. 보건 전문가는 백신에 맞지 않은 미국인 대부분이 델타 변이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78명으로 2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이어지는 월요일 하루 기준으로는 최다 규모입니다. 지역 발생은 1,24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833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수도권이 67%, 비수도권 33%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숨진 사람은 1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05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는 가팔라져서 22명이나 늘어 누적 207명이 됐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15만 8천여 명이 받아 누적 1,629만여 명으로 접종률 31.7%를 기록했습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661만여 명으로 누적 접종률은 12.9%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장병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국방부의 임무 수행 중 복귀하는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감염병과의 전투에서 방심은 최대의 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는 그동안 소홀했던 방역 사각지대가 없는지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청해부대 장병 301명 전원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국방부는 임무 수행 중 복귀하는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갑작스러운 교대로 인해 임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월과 3월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예방접종을 구두로 협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은 해외 파병 인원 중 주둔국 유엔에서 접종을 제의한 경우엔 개인 동의하에 접종이 가능하며 백신 해외 이송과 접종 관리를 고려할 때 해외 체류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은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청해부대의 경우 국내에서 현지 함정까지 백신 수송 시 콜드체인 유지, 함정 내 백신 보관, 이상 반응 시 응급 상황 대처 등의 어려움으로 접종이 제한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유엔을 통한 청해부대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파병부대를 위한 백신의 해외 반출 가능 여부를 놓고서도 군과 질병청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53세에서 54세 백신 예약이 어젯밤 8시부터 시작됐죠. 하지만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오류까지 잇따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 방역 당국의 말은 매번 똑같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53살에서 54살에 대한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된 어젯밤 8시. 시스템은 또 먹통입니다. 50대를 대상으로 한 접속 장애는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 23분 대기를 해갖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몇 분 되더니까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접속을 했어요. 했는데 또 한 34분 대기해갖고 2초 남겨놓고 또 다운이 또 됐어요. 질병관리청은 부랴부랴 서버를 증설해 2시간 뒤 예약을 재개했지만 다음 달 19일 저녁 8시에 예약하라는 엉뚱한 공지문이 뜹니다. 이후 오류는 수정됐지만 이번엔 접속이 지연돼 수십 시간에서 100시간이 넘는 예상 대기 시간이 떴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벽 2시부터는 53살과 54살인데도 예약 대상자가 아니라며 내일 저녁 8시 이후에 예약하라는 오류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와중에 비공식 통로를 통해 사전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예약에 성공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질병청은 55살에서 59살 대상 사전 예약을 진행하면서 예약 페이지에 직결되는 링크를 열어도 뒷문 예약으로 논란을 빚었는데 보안을 공언했지만 비공식 통로 예약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간에 발생한 사전 예약의 그 누리집의 부하 발생 정도와 오류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계속 보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이 접속 문제 해결을 위해 55살에서 59살, 50살에서 54살로 사전 예약을 세분화했고 어제 오후 2차례 예약 사이트를 차단한 채 사전 점검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대상군이 예약을 시작할 때마다 반복되는 예약 시스템 접속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오늘은 1969년에서 1971년 출생자인 50세에서 52세가 대상입니다. 사전 예약은 밤 8시부터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는 50대라면 누구나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약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던 50대 후반의 경우와 달리 이번엔 물량 제한 등이 없는 만큼 여유 있는 시간대에 예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예약한 사람들에 대한 접종은 다음 달 16일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작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해외에선 화이자 접종을 받은 젊은 층에서 심장염증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접종 뒤 일주일은 고강도 운동을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주의할 점을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 가운데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고3들. 이제 코로나19 걱정에선 벗어날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수능 시험을 넉 달 앞둔 때라 부작용 걱정도 됩니다. 백신 부작용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아프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봐서 그런 게 혹시나 저한테도 일어날까 고민이 많았는데 미국과 유럽에서는 앞서 화이자와 같은 mRNA 계열의 백신을 접종한 16세에서 24세 남성에게서 드물게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심낭염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발생 확률은 100만 건 가운데 4건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경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젊은 층에는 건강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대다수의 환자들이 경하게 앓거나 잘 회복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보건당국은 고3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마치면 사흘 정도는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증상은 없는지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슴 통증이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접종 후 일주일 동안은 고강도 운동은 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심근염, 심낭염과 같은 그런 심장에 관련된 이상 반응에 대비하기 위해서 접종 후에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피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고3들이 백신 접종을 한 학교는 재량 휴업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접종일을 포함해 사흘 동안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자 자영업자의 삶이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 8천억 원으로 작년 3월 말보다 131조 8천억 원, 18.8% 증가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이 9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40조 원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 발발 이전 1년간은 10%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3월 이후 1년간 20%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여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8년 이후 3년 만에 열돔 현상이 재현되면서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무더위 속에 내린 소나기는 역시 강했습니다. 1시간에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 서울에서는 청계천과 불광천, 홍제천 등 도심 하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더위를 식혀주는 소나기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확장하며 대기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하층 모두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며 열기가 도움 안에 갇힌 것처럼 축적되는 열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된 2018년의 열돔이 3년 만에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나기도 내리지 않는 날씨에 기온은 갈수록 더 높아지게 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어제 30.5도를 기록했던 기온이 주 중반엔 36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에서부터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20일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 축적된 열기가 밤에도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전국 최고 기온은 40도 안팎까지 오르며 극심한 무더위가 맹위를 떨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열대야도 더 심해지면서 밤낮 없는 더위에 온열 질환 위험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장 더운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BTS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가 빌보드 메인 싱글에서 핫백에서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BTS의 버터가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곡으로 1위를 바꿔치기 한 14번째 가수가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 BTS 경쟁자는 결국 BTS였습니다. 7주 연속 핫백 1위인 BTS의 버터가 자리를 넘겨준 건 그들의 신곡이었습니다. 역대 빌보드 역사상 이렇게 자신의 1위 곡을 자신의 곡으로 바꾼 건 1964년 비틀즈 이후 BTS가 14번째 가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테일러 스위프트, 더 위켄드, 저스틴 비버 등 쟁쟁한 팝 가수들이 이름을 올렸고 드레이크 이후 3년 만에 BTS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룹 가운데서는 2009년 4인조 그룹 블랙 아이드 피스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BTS는 지난 2018년 페이크 러브로 처음 핫백 10위권에 진입했고 지난해 영어곡 다이너마이트로 첫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0달 사이에 핫백 1위 곡을 5곡이나 만들어냈습니다. 리믹스로 참여한 세비지 러브를 제외하면 발매 뒤 곧바로 1위로 데뷔한 곡만 4곡입니다. 핫샷 데뷔곡을 4곡 이상 보유한 건 BTS가 4번째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쟁쟁한 팝 가수들이 대거 신곡을 들고 나온 터라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빌보드에서 비버 효과로 유명했던 저스틴 비버, 음원 강자 포스트 말론, 그리고 그래미의 돌풍 빌리 아일리시를 모두 제쳤기 때문입니다. 소위 BTS 현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영향력 중에 하나는 K-팝 씬 전체를 지금 격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BTS가 정상에 점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산업에 있는 사람들, 특히 미국에 있는 산업의 주체들은 이 지점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팬덤이 큰 동양의 낯선 그룹 BTS.
이제는 미국 주류 가수들도 쉽게 넘지 못하는 최고 팝 그룹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48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19일 존스홉킨스 대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평균 하루 확진자는 3만 1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2.4배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3만 명대까지 올라선 것은 5월 중순 이후 2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또 이번 환자는 같은 기간 34% 증가한 2만 2천여 명, 사망자는 33% 늘어난 273명이었습니다. 비베크머시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의 증가가 자주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불꽃놀이와 행진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던 미국 독립기념일 이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배로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후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300%로 증가했고 입원 환자는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최근 일주일간 평균 하루 확진자는 3만 1천여 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2.4배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3만 명대까지 올라선 것은 5월 중순 이후 2달을 만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가 학교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마스크를 쓰라는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현지 시간 19일 새로운 학교 코로나19 지침을 통해서 대면 수업을 지지한다면서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2세 이상은 누구나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이 허용됐고 적절히 방역 조치를 하면 학교에서의 코로나19 전파는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면 수업의 이익이 위험을 능가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병이나 발달 문제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세 이상 모든 학생과 교사 직원들은 학교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델타 변이가 퍼지는 영국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10명 중 6명은 백신 2회 접종자로 집계됐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한 지적에 영국 정부는 다시 나이트클럽에 닫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현재 영국 대부분 지역에선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3월 중순 이후 가장 많아졌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입원 환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입원 환자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We know it's around 60% of the people being admitted to hospital with COVID have been double vaccinated. And that's not surprising because the vaccines are not 100% effective. 밸런스경은 감염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하루에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백신 효과로 인해 예전보다는 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은 불확실하지만 대부분의 모델에서는 8월쯤에 정체기가 오거나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밸런스경은 네덜란드와 이스라엘 사례를 볼 때 나이트클럽은 코로나19가 급 확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가격리로 화상 기자회견을 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나이트클럽을 다시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want to have to close nightclubs again as they have elsewhere. But it does mean nightclubs need to do the socially responsible thing and make use of the NHS COVID pass, which shows proof of vaccination. 존슨 총리는 병원 요양원 직원, 대중교통 필수 인력, 식품 생산 관련 인력 중 소수에겐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가격리자 급증으로 대중교통 운행과 슈퍼마켓 영업 등에 차질이 생기는 사태가 벌어진 데 따른 조처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상황은 대중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 6개 대륙 가운데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각 대륙별 코로나19 확진자를 집계한 결과 유럽에서 전 세계 확진 사례의 27%, 사망의 31%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누적 확진자가 처음 2,500만 명이 될 때까지는 350일이 소요됐지만 2,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는 데는 194일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 속에 한 차례 연기했던 백신 접종 외국인 관광객의 무격리 입국 허용 시기를 재차 연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의 행정 책임자인 나흐만 아쉬는 다음 달 1일로 연기했던 백신 접종자의 무격리 입국 허용 시기를 다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허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불행하게도 현 상황에서 관광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속에 지난달 초 한 자릿수로 떨어졌던 이스라엘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1,118명까지 급증했고 18일에는 829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 드물게 발생하는 중증 환자 60%가량은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도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727명이 보고됐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주일 전보다 45% 증가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발령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23일 개막식이 예정된 도쿄올림픽이 감염 확산 속도를 높일 거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 선수단의 입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회와 관련된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까지 선수 4명을 포함해 대회 관계자 58명이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공세가 사이버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과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랜섬웨어 공격 등을 중국의 소행으로 규정하면서 동맹국과 함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메일 서버 소프트웨어 익스체인지가 해킹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14만 개 서버가 피해를 받습니다. 백악관은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된 해커의 소행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에 랜섬웨어를 심어 수백만 달러를 뜯어간 사이버 공격도 중국이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보이는 무책임한 행위는 세계에서 책임 있는 리더가 되겠다는 중국의 목표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비난 대열에 미국의 동맹들도 가세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영국, 캐나다 등도 동참했습니다. And this is the first time NATO has condemned PRC cyber activities. So I would note that we are actually elevating and taking steps to not only speak out publicly, but certainly take action as it relates to problematic cyber activities from China in a different way. 미국 행정부처의 조처도 잇따랐습니다. 법무부는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해커 4명을 기소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보안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곧 자세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understanding i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not unlike the Russian government, is not doing this themselves, but are protecting those who are doing it, and maybe even accommodating them being able to do it.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은 홍콩과 신장 지구 문제에 이어 사이버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맹까지 가세한 점은 이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기습적인 소나기도 뜨거운 열기를 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는 계속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는 요즘 자주 들려오는 체감 온도, 또 불쾌지수 등 체감 더위를 나타내는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